배철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하면 아주 강렬한 태양빛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 햇빛은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방사성 동위 원소 그리고 담배와 같이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햇빛을 피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주름과 반점이 생기는 정도를 넘어서 암까지 유발한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햇빛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외선과 그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도원임 연구관 전화 연결해보죠.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하철 대변인실 도원임입니다. 예, 날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기온 32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하던데 일단 연구관님, 자외선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햇볕은 프리즘을 약간 통과시키면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때 나타나는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자, 바깥에, 보라색 바깥에 있는 빛을 자외선이라 부릅니다. 자외선은 자시광선 영역을 벗어나 있어 평상시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외선을 파란색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식당에서 무컵을 소독하는 자외선 살균기가 문에 닫혀 있을 때는 파란색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살균기의 작동 원리를 보면 자외선이 세균의 DNA를 파괴해서 살균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외선을 많이 쏘이면 우리 DNA도 손상을 입어 피부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외선은 자외선 A와 B로 나눌 수 있고 자외선 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 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부암 하니까 피부암 굉장히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 서양인들에게 많이 걸린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부암은 서양인 중에서도 백인이 많이 걸리는데요. 백인은 피부를 검게 보이게 하는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자외선을 잘 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햇빛량도 적절하고 사람들도 거기에 맞는 적당한 멜라닌 색소를 갖고 있어 피부암에 큰 위험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환경 변화나 고령화로 피부암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네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햇빛이 좀 드러나지 않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나 구름이 많거나 이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나요? 네,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더라도 특히 자외선 A는 구름을 뚫고 지상으로 들어옵니다. 이 자외선 A는 특히 멜라닌 색소와 콜라겐을 파괴해서 주름을 만들어 미용과도 관련이 높거든요. 그래서 흐린 날에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한낮에 자외선 그 지수도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꼭 바르셔야 될 것 같은데 자외선 차단 지수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품 같은 거 사면 PA라는 숫자도 있고 막 이제 더하기 플러스 이런 표기도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뭘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SPF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외선 B는 자외선 차단 지수 지금 말씀하셨던 그 SPF이고요. 자외선 A는 자외선 A 차단 등급, 그러니까 PA로 차단 효과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이면 50 플러스로 일괄 표시를 하고 있고요. PA 등급은 PA 플러스, PA2 플러스 등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플러스 숫자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그만큼 자외선 차단 성분이 많이 함유되고 있으므로 본인 피부가 민감한지 먼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무실이나 실내에서 짧은 야외 활동할 때는 SPF 15와 PA 플러스 이상 제품이 적당하고요. 스포츠 활동이나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될 때에는 SPF 50 플러스, PA 3 플러스 또는 PA 4 플러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또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는 좋은 게 맞는데 이게 개인별로는 좀 피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필 필요는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외출하기 전에 뭐 한 번만 바르면 되나요? 뭐 여러 번 더 발라야 될까요? 여러 번 덧바르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장기간 햇볕에 노출할 때는 땀이나 그런 물리적인 얼굴을 닦거나 하는 이유로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발라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틱형 제품이나 큐시언하는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바르는 게 좋고요. 외출 후나 자외선 차단한 후에는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도 반드시 지켜주시면 더 피부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외선 많이 받게 되면 앞서 피부에 굉장히 안 좋다. 피부암 유발할 수 있다. 그 이야기도 시작을 해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야 생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식사 후에 햇빛 쨍쨍할 때 산책하시는 분들 계셔요. 예, 햇빛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거 차단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나가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될까요? 적당한 시간에 햇볕을 보는 거는 바람직한 건 맞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경우에는 꼭 반드시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어디 보면 또 집안에서도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형광등도 안 좋다 막 이러면서. 형광등도 일부 있다고도 하긴 하는데요. 그렇다 네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를 위해서 네. 적당한 햇볕도 받아주시는 게 더 건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햇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자외선 차단제 좀 잘 사용해서 피부 건강 좀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군요.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도원임 연구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